지금 보시면은 이게 자꾸 크리틱 시간처럼 되는데 이건 진짜 제 완전 사심이에요. 네. 사심인데 교수님을 율도원의 마법 건축학 교수로 임용하면 어떤가. 제가 무슨 아니 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예드님이 만드신 이 멀티버스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만든 이 세계관은 이름은 율도라고 해가지고 홍길동이 예, 율도구. 네. 네, 실제로 오키나와라는 추측이 있기는 했는데 이제 그 뒤로는 사학적으로 더 연구가 이루어지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네. 그 점을 좀 파고 들어가지고 어쨌든 밝혀지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제가 조금 상상을 곁들여가지고 사실은 설악산이 해발 1700 정도의 높이인데 네. 그 위에 300m 더 2000m의 고원이 있다. 어. 거기에 우리가 몰랐던 마법사들이 땅이 있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 왜 율도라고 했느냐? 네. 율도가 이제 섬 도자잖아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게 안개가 쳐져 있는데 안개가 굴절을 일으키니까 신기루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신기루에 동해 바다가 비치기 때문에 여기를 들렀던 허균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이 섬으로 착각했다. 그런 컨셉으로 잡아서 살짝 아는 지식들 어떻게든 비틀어가지고. 재밌네요. 그러면 허균이 실제로 율도를 가서 보고 난 다음에 홍길동전을 썼다. 그쵸. 그런 설정으로. 정확하십니다. 네. 제가 뭐 건축적 지식이나 이런 건 없지만 순전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써가기 시작했었거든요. 저만의 세계관을 만든 거고. 네, 자, 이거는 그냥 본인이 그냥 시간과 돈을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엑스트라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렇죠. 사랑으로 하는 일인 거죠. 미국의 스타워즈라는 사가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는 그 정설로 되어 있는 영화 말고도 그냥 팬들이 만든 소설이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딱 틀을 잡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막 참여를 해서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막 스토리들을 채워나가면은 네. 그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고 또 율도는 계속해서 확장 중이거든요. 네. 율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는 밤섬, 전주시에는 객사거리, 대전에는 도룡동, 그리고 부산은 남포동 이쪽에 네. 이제 숨겨진 차원의 마법사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다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 공간인 거죠? 맞습니다. 1인칭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와칸다 같은데? 아, 정말요? 이게 다른 보이지 않게 숨겨진 차원의 세계관을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저런 전통 건축으로만 만들어진 도시인데 서양적인 건축도 보이고. 컨셉을 네. 만약에 몽골의 침입이 없었다면, 일제의 침입이 없었다면, 그랬으면 우리가 문화를 온전하게 계승했을 때 도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도 구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보였던 공방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가 직접 도면을 설계하고 저한테 아이디어를 건네준 건데 제가 하나하나 이 사람들의 비전을 또 그려주면서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것들 중 하나가 도서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부를 구성을 해놨어요.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중력을 거스르는 저 돌계단을 배치해가지고 판타지스러운 비주얼을 좀 주려고 해봤고요. 근데 여기에 올라서면 더 이상 디딜 곳이 없잖아요. 발을 디디게 되면 여기 바닥에도 자갈밭이 있는데 자갈돌이 발바닥에 착 붙어가지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그런 컨셉으로 도서관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는 또 금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길을 또 마련해놨어요. 어이구 멋있다. 경비해야 되고 조금 삼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별도의 경비원이 있는 것보다는 모두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경비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그거 괜찮네요. 네, 그 위에는 천정에는 물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공간이 네, 물처럼 보이는 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멋있는데요? 그거 같지 않아요? 제주도에 안도가 설계한 유민미술관? 그거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징적인 봉황탑. 또 컨셉이 단군 신화에서 웅녀의 자손이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마법사들의 이야기는 동굴을 뛰쳐나가 호랑이의 자손이 아닐까? 라는 컨셉으로 좀 호랑이를 석상으로 배치를 했고 그리고 종을 나왔어요. 수업 종 울릴 때 저게 탕 울리듯이 중심이 되는 공간에 이런 종을 넣어가지고 좀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디자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쪽도 이제 다 올라갈 수 있게 공중 계단으로 구상을 해놨고요. 최근에 제가 테스트한 거는 조금씩 라이브한 요소들을 넣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리포터에서는 부엉이가 우편을 날랐거든요. 여기에서는 한국적인 까마귀, 까치 그리고 매가 우편을 배송하도록 멋있다. 좀 카메라 앵글도 좋고.
감사합니다. 계속 다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해리포터엔 지팡이가 있다면은 한국에는 4인검. 아. 왜 제가 그걸 택했냐면 역사적인 컨텍스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4인검이 조선 전기 이전에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요. 네. 갑자기 조선 전기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면은 원래는 마법사들이 4인검이 오리지널이었는데 조선 전기 왕실에서 살짝 참고해서 가지고 왔나? 주술검으로? 그런 설정으로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멋있다 이 형님. 네, 전 여행을 잘 안 갔는데 율도 보면서 솔직히 만족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이네 진짜. 그렇죠. 이건 완전 다들 사람 있는 공간일 것 제가 같아요. AI를 러프하게 나무 구현을 좀 해봤습니다. 저기 노면 전차 같은 경우는 코딩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은 일정 시간마다 계속해서 노선을 운행하도록 율도를 쭉 원으로 순회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카메라를 앵글을 잘 잡으시는데? 그걸 전공으로 배웠어요. 네. 영화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카메라 앵글 잡는 게 예사롭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일단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은 이런 커리어를 만들면 본인의 회사를 차려요? 아니면 게임 회사를 들어가요? 뭐래요? 제 회사를 차릴 예정입니다. 이 앵글도 멋있다. 저는 아바타가 생각나는데. 1월 오봉도? 네. 그걸 조금 참고해가지고 살짝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여긴 또 나무를 상징한 기숙사고 아까 불 떠 있는 곳은 살짝 재단 같이 해가지고 불을 상징하는 사주 기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기와에 나무 자라고 하는 거는 뭐 나무 기숙사라서 그런 거예요? 네. 이 건물의 모델링은 마야에서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국가유산청과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네. 모두 스캔한 3D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요? 네, 실제 문화유산들이에요. 중앙에 있는 아까 9층 탑, 봉황탑이라고 하는데 네. 백제의 금산사를 부품으로 다 나눠가지고 제가 싹 다 재배치, 재조립, 레고처럼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노피도 똑같은 재조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쪽은 제가 지금은 임시로 해놨는데 살짝 휴스턴의 리버워크나 청계천처럼 리버워크에도 배를 탈 수 있었잖아요. 네. 연꽃배 같은 걸 띄워서 사람들이 탈 수 있게 하면 또 어떨까라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 좀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델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폴리곤이잖아요. 네네. 합치면은 거의 몇 천만 이런 폴리곤들이 있을 건데 나나이트라는 기능을 얼리얼 엔진이 가지고 있거든요. 나나이트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 호그와트 레거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런 방대한 모델링을 그대로 빠르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내가 모델링은 엄청난 개수의 폴리곤으로 만들었는데 카메라를 갖다 대면은 어느 정도 거리가 지나면은 약간 생략하나 보죠,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경, 중경, 원경이 네. 계시잖아요. 이제 원경이면 폴리곤 수를 대폭 줄이는 거예요. 대폭 줄여서.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연산해야 되는 컴퓨터의 부하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엄청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자동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리얼 엔진 또 좋은 게 실시간 피드백이에요. 실시간 렌더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야 같은 경우에는 렌더된 걸 보려면 1분씩, 10분씩 기다려야 되는데 얼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이런 피드백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시뮬레이션이 또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다양한 광원 상태, 기후 상태들을 또 잘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개 날씨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식으로 빠르게 변경할 수 있고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 같은 것도 야간으로 하면 야, 거의 실시간으로 그냥. 이게 실제로는 평면인데 제가 입체적으로 보이게 조작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또 부하를 또 줄여 나가는 거죠. 크게 중요하진 않은 공간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밤의 밝기가 좀 밝았으면 좋겠다, 어두웠으면 좋겠다 이런 식도 아티스트의 취향에 따라서 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저 안에다가 야경을 위해서 광원들 다 안에다가 하나씩 심어놔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나하나씩 심어야 되는데 얼리얼 엔진 5.6 버전인데 네. 이제 수백 개, 수천 개의 라이트가 있어도 크게 부하가 걸리진 않아요. 네. 되게 자유롭게 연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라이트들이 낮 시간 동안에는 그냥 계산 안 하고 있다가 네. 밤 시간 될 때부터만 계산에 들어가는 네. 식으로 되는 거죠. 낮 때는 태양빛이 더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게 많고요. 거구나. 그리고 또 낮 시간일 때는 이 불을 끄도록 하는 조치도 가능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코딩의 영역인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도는 설악산 2000m 해발에 있는데 그럼 구름 높이가 이렇게 높으면 안 되잖아요. 네. 더 낮춰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다 환경 연출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게 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 구름 속도 같은 것들이나 연출을 할 때 난 이 구름 상태가 좋은데 이렇게 찍어보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야. 또 최근에 제가 구현을 한 게 계절이에요. 네. 눈을 내리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게이지를 천천히 올리면은
눈이 많이 쌓인. 네, 이쪽은 제가 뭔가 머테리얼 오류가 생긴 것 같아서 원래도 여기도 싹 다 하얗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눈이 쌓일 만한 곳은 싹 다 이제 눈이 표현되고 뒤에 있는 설산도 싹 다 이제 눈 덮인 걸 볼 수 있어서 이제 시즌별로 이벤트를 또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외에도 뭐 천둥 번개라던가 네. 그런 것들도 구현할 수 있어서 제가 여기서 해본 기술들을 대학원에서 연구할 때 썼었는데 부산인 온천천을 소재로 썼거든요. 그때 네. 침수로 사람들이 좀 죽었었어가지고 네. 이 온천천을 시각적으로 만들어 두고 거기에 호우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물이 순식간에 얼마나 차는지 침수 예보를 시각적으로 보내줄 수 있으면 사람들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언리얼 엔진이 할 수 있는 가치들이 훨씬 가치가 있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현실을 그냥 카피하는 건 정말 강력한 도구네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교수님이 언젠가 해외에 많은 건축물을 또 세우실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헬싱키에 지어보고 싶은데 직접 헬싱키에 갈 시간이 없다. 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헬싱키로 태양 고도 상태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극야 상태, 백야 상태도 또 확인하실 수 있어서 비슷한 프로젝트로 되게 유명한 언리얼에서 직접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로셜 사프디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몬트리올에 맞아요. 헤비타트 67. 그 건축가 분이 원래는 4,500만 달러를 지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1,500만 불밖에 안 온 거예요. 맞아요. 제가 부분밖에 못 지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비전은 어느 정도까지 지어졌는가 그거를 이제 가상해서 그 건축가 분의 비전을 완전히 실현해버린 거죠. 건축가들이 못 이룬 한을 좀 언리얼 엔진으로 풀 수 있지 않았나. 그 저번에 케이팝이 성지여도 해외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공연하러 못 오는 이유 그런 것들이 해결된 어떤 교수님의 건축물이나 그런 것들을 이벤트로서 콘서트를 열어본다거나 실제로 그러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포트나이트라고 에픽게임즈라는 회사에서 언리얼 엔진을 소유하고 있고 에픽게임즈에서 만들어낸 게임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에요. 거기에서 실제로 트래비스 스캇이라거나 실제 할리우드 가수들이 거기에서 가상 공연을 하기도 해요. 진짜 무료로 게이머들한테 열렸었는데 그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백억대의 경제적 가치를 불러일으켰다라는 말도 있고 최근에 낸 새로운 프로그램이 언리얼 엔진 4 포트나이트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에서 만든 맵을 포트나이트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바로바로 이제 원래 게임은 개발하려면 뭐 퍼블리싱사, 패키징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들어가는데 바로 맵을 업로드하면 사람들이 내 맵에 들어와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벤트를 벌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옛날로 생각하면은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주목할 만한 점은 UEFN을 다뤄서 콘텐츠를 올린 그 창작자들이 포트나이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또 벌어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벌었던 상위 10% 창작자들이 몇억 달러의 이제 수익을 벌어간다라고 알려졌어가지고 한동안 또 엄청난 붐이 일었었죠. 네. 언리얼 엔진이랑 UI는 완전 똑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창작자가 설계를 한 다음에 별도의 발매 과정 없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즐기고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 얘는 그냥 이런 가상 공간의 플랫폼만 만들어준 거구나. 캐릭터는 아무나 와서 쓸 수 있게끔. 그걸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백그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캐릭터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원하는 행동들은 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포트나이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끼고 들어와서 즐기게 되는 대신 아까 뭐 단점도 좀 있긴 합니다. 어떤? 독립적인 플랫폼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마야 혹은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다른 특수효과 툴 후딘이라거나 무조건 다른 툴들이 플러그인 돼서 쓰여진 거예요? 대신 언리얼 엔진이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데이터 스미스라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CAD에서 작업한 것들을 바로 옮겨올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완비를 해놨더라고요. 뭐 옮기면서 깨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데이터 스미스 작업이 엄청 잘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 쪽에서도 그래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무실 직원들은 언리얼 엔진은 거의 쓰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이게 아마 보면은 가성비가 안 좋아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CAD는 이제 설계 도면 그리고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적인 설계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중들을 위한 게임 엔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적화도 해야 되고 이벤트 설계도 해야 되고 저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컴퓨터로 모델링을 다 해놓은 거를 일로 옮겨서 건축주가 이렇게 자기가 마우스로 웍스로 하는 느낌이 나게끔 보여주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언리얼 엔진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지. 학습 상승 곡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렇게 높아져요. 내가 더 멋진 걸 만들어 볼 테야 하는 순간 알아야 되는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는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언리얼 엔진에 사용하는 자들 수준에서 상위 몇 %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 질문 하면 저 욕먹습니다. 그래? 전 중간은 가지 않을까. 진짜 날고기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제가 좀 감히 한 말씀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면, 조언이라도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아까 보니까 뭐 대전, 제주 이런 데도 만들 수 있어라고 했잖아요. 그런 데를 확장하는 것보다 지금 율도라고 하는 도시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저게 훨씬 더 밀도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크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물들, 큰 건물 있고 경복궁 같은 거 있고 전통 건축과 이게 몇 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의 공간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가 일어날 거가 상상이 잘 안 되는 약간 세종대로 같은 느낌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광화문 광장 아무것도 할 거 없었던 시절 같은. 아까 우리가 해리포터를 봤을 때 해리포터의 장점이 뭐냐면은 그 게임 공간은 일단 대부분 다 실내 공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과 이런 걸로 같은 단위 면적 내에서 공간이 훨씬 더 댄스하게 공간 체험이 되거든요. 여기는 쭉 걸어가면은 지금 300m 가는 동안에 장면의 변화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느낄 수 있는 경험이 훨씬 적은 거예요. 아까 그 게임보다. 그 다음에 호그와트 마을 가봤잖아요. 그 마을 가보시면은 중세시대 때 마을 같이 꼬불꼬불한 길로 되고 건물 몇 개 없고 되게 그 안에서 내가 몇 발자국 움직였을 때 장면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아까 서울 면적이 1.5배라고 했나요? 그 정도 되는 면적이면은 서울에 있는 건물 수만큼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우면은 한 동네만이라도 밀도를 높이세요. 이거는 이미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도시든지 간에 뭐 개선문 앞에 있는 샹젤리제 거리 같은 거리는 직선으로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뒷골목으로 들어가면은 되게 아기자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건물 공간들을 훨씬 더 사람이 살만한 가게가 훨씬 더 입구가 많고 그런 식으로 더 디자인 하셔야 되고 도시 설계를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있는 기존의 도시를 갖다 바꾸고 조금만 바꾸세요. 피겨 그라운드라고 해요. 거기에 있는 도로의 간격, 도로 폭, 빌딩 높이, 그다음에 인터섹션의 간격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검증돼서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갖고서 와서 거기서 조금 변형을 해서 만드세요. 서양에 좀 레퍼런스가 된 도시가 있다면 그걸 한국식으로 바꾸는 게 충분히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교토 같은 데는 옛날 도시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교토의 청수사 가는 길 아래에 있는 커머셜 스트리트 있거든요. 그런 데를 참고로 하셔도 되고 북경 같은 데에도 옛날 도시 흔적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뒷골목들 후통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오시던지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인사동 뒤쪽 골목이나 삼청동이나 혹은 익선동 이런 것만 갖고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슨 가게들이나 이런 거가 여기서 뭐 런칭도 하고 여기다 뭘 넣고 싶다 팝업 스토어 같은 거를 이런 세종대로 같은 데서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왜 성수동에 가가지고 팝업 스토어를 보겠어요. 그게 훨씬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경이 현대긴 하거든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고층 없이도 좀 밀도를 잘 구축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하죠. 파리 같은 데가 서울보다 밀도가 더 높아요. 근데 6층, 7층짜리 건물로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은 하죠. 근데 도시라고 하는 게 저는 제가 설계했던 스마트 시티는 1, 2층짜리 건물인 지역에서 200m 지나가면은 6, 7층짜리 건물이 있고 그래서 200m 더 가면은 50층짜리 건물이 있고 다 있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축으로 걸어가면은 똑같은 1, 2층짜리 건물만 쫙 있고 옆에 칸으로 가면은 5, 6층짜리 있고 그 옆에 가면 50층짜리인데 횡으로 가면은 1, 2층짜리하고 6, 7층짜리하고 50층짜리가 6분 안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되게끔. 굳이 저층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재료를 통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료를.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자꾸 크리틱 시간처럼 되는데 좋습니다. 전 좋습니다. 약간 목구조로 되어 있는 저런 누각 같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옆에는 지금 3층, 4층짜리 호텔이 서양식 벽식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두 개가 완전히 재료가 다르거든요. 뭐 그거 자체가 컨플릭트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저라면은 목구조로 고층을 만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너무 외부 공간이 넓어요. 외부 공간이 너무 넓어서 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는 전설이다 영화 보셨죠? 네, 봤습니다. 맨하탄에 갔는데 길거리 아무도 없이 비어있는 도로만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휑해 보이면 안 된다고.
이런 건 좋아요. 자, 보면은 여기서 이런 거는 아케이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아케이드 만드는 거는 좋아요. 근데 여기를 걸어가다가 내가 언제든지 여기로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턱 같은 거는 안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나았을 것이다. 아, 네. 아예 오픈되도록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마치 파리 카페 앞에 있는 테이블처럼 있잖아요. 잘 쓰일 거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런 빵빵이 창이 아니고 창문은 밑에까지 내려와야지 되는 거죠. 여기는 문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더 투명한 유리로 돼 있고 들락날락 할 수 있고 얘도 없으면은 그러면 이 실내에서 이런 데크 같은 공간에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그다음에 여기 바깥에 야외 공간까지 이렇게 레이어가 딱 되는 공간이 되니까 좋을 거라고 봐요. 아까 고층 한옥 말씀해 주셔서 좀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이 이게 한국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 혼란을 좀 느끼시진 않을까요? 저는 어때도 율도국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조선의 시스템에 염증을 느끼고서 탈신분과 새로운 유토피아를 상상하면서 만든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조선적으로 보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 명쾌한 대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전에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기숙사 같은 것들은 학생들을 많이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은 지켜야 되는데 수용 인원은 많아야 돼. 그렇다고 성균관처럼 쭉 건물을 상계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너무 판타지스럽지 않다? 웅장한 느낌이 없다? 네. 싶어서 결국에 제가 선택한 거는 스케일을 그냥 키워버렸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해결된 것 같이는 보였는데 이게 자금성 정문인지 살짝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게 한국의 결과 맞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학교를 만들고 싶으면은 서원 건축을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산서원이 저는 제일 베스트인 것 같거든요. 네.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네. 그 두 가지를 흉내를 좀 많이 내시면은 훨씬 좋을 거기에 다 있어요. 어떤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전통 건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요, 건물이 있고 목구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기둥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둥 간격이 넓으니까 보안이 취약하거든요. 뻥 뚫려 있어서. 네. 그러니까 담장을 꼭 만들어요. 보안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 있으면 항상 그 옆에 담장으로 구획돼 있고 담장과 건물 사이가 마당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동양 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전체 도시 스케일로 봤을 때 네. 도산서원에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교실도 있고 큰 대강당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사이가 다 담장으로 다 구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스케일의 마당들이 막 모여 있거든요. 문을 열고 담장을 통과할 때마다 다른 풍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우리가 호그와트 보셨을 때 문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방 나오고 문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방 나오고 네. 서양은 그런 연속된 방으로 된다면은 한국 경복궁도 그렇고 도산서원도 그렇고 보면은 담장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다른 공간이 나오고 또 다른 공간이 나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담장이라는 거를 잘 써야지만이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 공간이 나올 거예요. 담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담장이 역할을 하는 이런 식의 연출도 담장이 효과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좀 이런 식으로 담장 대신 어떠한 조경적인 거로. 네, 이런 식으로 공간의 분리를 한번 줄 수 있으면 어떨까. 네. 그래서 한번 교수님의 영상을 보고 머리에 집을 내서 좀 해봤는데 그래도 잘한 선택 같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많이 사람들의 피드백이 들어오는 게 저게 일본이다 중국이다 이렇게 양쪽으로 싹 갈라져서 들어와요. 아니 황룡사 구층 목탑 네. 같은 건 저런 고층 탑이 있긴 했어요. 불타서 없어져서 그렇지. 그렇죠. 중국이다 한쪽으로 몰렸으면 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중국 반, 일본 반이다 보니까 두 개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네. 한국에도 저런 고층 탑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황룡사 구층 목탑 그거는 보면은 그 안에 계단이 있어서 올라갈 수도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뭐 완전히 없었던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주거가 고층이 없었다 뿐이지 네. 우리나라도 다 저런 고층 것들은 있었죠.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외부 공간이 동양 건축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부 공간이 너무 넓고 담장이 너무 없고 네. 이제 그런 느낌이 일단 저런 기둥 중심에 기와 지붕이 있는 건물이 들어가면은 담장은 있어야 되거든요. 담장을 훨씬 더 많이 채워놓고 네. 그리고 공간과 공간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 정도의 밀도는 1970년대 강남 수준이에요. 엄청 낙후.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에요. 더 확장하지 마시고 네. 더 쪼개서 더 훨씬 더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외부 쪽으로도 제가 여쭤봤으니까 이번에 좀 내부로도 조금 네. 여쭤볼까 하는데 기숙사라던가 그런 곳의 공간 구조를 현재는 좀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짰는데 내부도 그냥 일반 서원이나 한국적인 그걸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될지. 네, 그냥 써도 돼.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는 전통 건축에서 고층 건물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본인이 저런 계단실 같은 거는 구상을 하셔서 디자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저거는 그냥 서양 건축이나 그런 데서 따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공간이 동양 건축처럼 보이고 싶으면은 네. 사실은 꼭 필요한 거는 창문이 다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 건축의 특징은 바깥 경치가 많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다 나무 덧문을 닫아놨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동양적으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간이. 그리고 동양 건축의 특징은 공간이 레이어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네. 중첩되어서 방에서 열리면 그 다음 방 보이고 또 열리면 그 다음 방 보이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넓은 스팬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쪽에 기둥 하나 있고 한 20m 떨어진 데 기둥 하나 있고 그러면 동양 공간처럼 안 보여요. 요번에 무한성편 보셨죠? 네. 그 무한성편이 전형적으로 고층 목조 건축으로 만들어졌을 때 동양 건축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수직적인 공간을 만든 되게 재현을 잘한 디자인이거든요. 그게 네. 그런 식의 느낌이 나야 될 거예요. 확실히 저한테는 이제 쪼개는 게 좀 공통적으로 필요하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드셨네. 현업자분들은 제가 지금 한 480일 정도 걸려서 만들었는데 네. 이 정도 걸렸다고 하면 안 좋아하세요. 초짜라고. 음. 뭐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나 걸리냐. 저는 세계관이나 설정 같은 것도 이야기를 더 짜기 네. 때문에 조금 더 걸리기는 했을 것 같아요. 저도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죠. 아니 그 왜 디즈니가 만화 같은 거 만들 때요. 네. 배경이 북유럽 배경으로 나오면은 일단 북유럽에 있는 모든 마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자료로 수집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주요 색 한 서너 가지를 뽑는데요. 그러고 나서 애니메이션 배경 그리거나 할 때 다 그거 참고해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도국을 상상하시면서 너무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차용을 하셔서 만드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제 완전 사심이에요. 네. 사심인데 교수님을 율도원의 마법 건축학 교수로 임용하면 어떤가. 제가 무슨 아니 뭐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아바타를 만들겠다 것 같아요. 네. 보여주시. 컨셉 아트를 제가 들고 왔어요. 이제 네.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얼굴이. 그 저예요, 저게? 전 저 아니에요? 이거 본인. 이거는 네. 학생들의 의복을 이제 흑선복을 입고 멋있다. 있고요. 이제 한복을 살짝 제복으로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교수님을 살짝 컨셉 아트로 이제 실제 얼굴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교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하세요. 진짜요? 네, 하세요. 네. 생각외로 엄청 쿨하셔서 제가 그렇게 긴장한 게 아무 쓸모. 아니 뭐 대수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좀 석장을 들리고 싶다. 석장이 뭐예요? 저런 네. 거요. 불교에서 드는. 하세요. 멋있다. 네. 이렇게 쿨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 최대 아웃풋이 나왔습니다. 네. 네, 제가 원하던 게 다 이루어졌네요. 오늘 되게 저는 사실 언리얼 엔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 적응되는 모습을 봐서 흥미로웠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런 게임 속 공간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 나눈 것도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먼 곳 부산에서부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꼭 이 이상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세계관이 훨씬 더 확장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교수님이 있으신 곳이라면 뭐 뉴욕이라도 따라갈 생각이 있고요. 네. 오늘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